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우리 구독자님들과 또 우리 5천만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오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 들어오셔가지고 연금 질문하시면 제가 여러분 궁금하신 거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 샌드위치 데이여가지고 사실 평일이기 때문에 원래 일을 하는 날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또 샌드위치 데이를 삼아서 여기저기 또 휴가도 가시고 많이 또 놀러도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언제든지 궁금한 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댓글 달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이 시간 1시간 동안 또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대한민국의 이 가장 연금이 중요한 이 나라에 연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유일한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황수님께서 일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빠. 뉴캐마님도 반갑습니다. 자, 안진마님도 반갑습니다. 네, 웅이사랑님 반갑고요. 야화님, 솔개님 다 반갑습니다. 손감련님 반갑고요. 위드님도 반갑습니다. 블랙스와님도 반갑습니다. 김형식님도 반갑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날씨가 점점 이제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많이 놀러 가실 텐데 저는 사실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뭐냐면 광고를 좀 하는 건데 연금박사 광고를 좀 하는 건데 광고를 그 인천공항 가다 보면 인천공항 5개 광고판 보이잖아요. 뭐 삼성, LG 이렇게 있는 거 거기다가 5개 광고에다가 연금박사 광고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지금 가는 여행 노후에도 가고 싶다면 연금박사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젊을 때 여행을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겠지만 사실 그런 여행을 노후에도 가려면 내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놔야 또 노후에 안정적으로 또 소득이 있어야 여행을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젊을 때만 즐기고 있다가 노후에 준비가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꾸준하게 노후 준비,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결국 노후에 여행을 다니고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연금에 대한 이야기, 뭐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 모든 이야기 좋습니다. 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요. 아는 데까지 답변해드리고 있고 모르면 찾아서라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금 물어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시거나 또 직접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800-3624 저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경님 반갑고요. 민 기자님도 반갑습니다. 안재현님도 반갑고요. 정수님도 반갑고요. 오선홍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벌써 또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유준호님,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 65세에 85만 원 예상 수령이라 부족한데 개인연금 어떤 걸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프리랜서 분들이 국민연금 준비가 좀 부족하죠. 일반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뛰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국민연금이 100에서 150, 많게는 2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약간 좀 소득도 들쭉날쭉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준비가 안 돼서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하나 프리랜서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퇴직금 준비도 좀 부족하죠. 직장인들이야 뭐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퇴직금을 쌓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퇴직금을 쌓지 않는 이상 결국은 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나중에 퇴직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은 셀프로 퇴직연금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IRP를 이용하셔가지고 셀프 퇴직연금을 좀 준비하셔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 타면 되는 거니까 IRP 기본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개인연금보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저보증연금보험 이런 걸로 준비하셔서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신다면 아마 우리 프리랜서도
연금 준비하는데 뭐 일정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상품이 궁금한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개인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보름님, 변액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네, 변액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보험,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이지 않습니까? 사망보장인데 내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 크게 변동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투자해서 환급금이 적립금이 조금 더 쌓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변액보험의 그 환급금은 사실상 해지했을 때가 받는 거기 때문에 사망보험금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이지만 변액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종신보험에 더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하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망이 걱정돼서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종신보험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종신보험 중에서 일반 종신보험을 할지 변액 종신보험을 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사망보장이 필요 없다. 난 죽어서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게 되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연금보험이라든가 저축성, 차라리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다양한 저축과 투자를 활용하시는 게 좋지. 사망보장 자체는 종신보험 자체는 사망보장이라는 거 그게 기본 목적이라는 거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종신보험 상품이 약간 변화가 돼가지고 한 5년, 10년만 지나도 원금이 됩니다. 나중에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건 상품이 약간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상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아무리 그래도 기본 목적이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 조건 하에서 좋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상품의 기본적인 목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검증하신다면 실패는 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나영님 반갑습니다. 조이 스르르님. 주택연금 질문 주셨네요. 내년에 받고 싶은데요. 네. 레미안 창동 28평형 하셨는데, 주택연금 받고 싶으신데, 일단 주택연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서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 원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동에 있는 레미안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집도 있으시면 안 돼요. 합쳐가지고 9억 원 초과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연금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집, 월세 주고 있는, 전세 주고 있는 집 이런 집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조이스르님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연세에 따라서 일찍 가입하면 할수록 연금액은 낮아지고 늦게 가입하면 할수록 연금액은 높아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받는 것은 시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집값이 10억이라면 가입이 안 될까라고 하셨는데, 집값이 10억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8억이면 가입은 됩니다. 그리고 연금지급은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연금도 많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연금 사실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비자님 잘생긴 박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잘생겼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 것 같고, 잘생겼으면 연예인 했을 텐데, 제가 말은 되는데 얼굴이 안 돼가지고 연예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좀만 잘생겼으면 지금 좀 이렇게 연금 박사 어렵게 안 하고 그냥 저기 가서 연기 좀 하고, 이렇게 누구야 잘생긴 원빈이나 이런 애들처럼 그냥 몇 마디 딱 하고 그냥 하면 될 텐데, 이게 참 얼굴이 안 돼가지고. 오선홍님, 따분한 정치 싸움 뉴스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전달해주시는 대표님 방송 너무 재밌어서 생방이 기다려주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요즘은 뉴스만 틀면 정치 얘기 진짜. 정치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 정치를 잘하는 나라에서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진다. 그죠? 네. 근데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를 못하니까 자꾸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께서 정치를 좀 잘해주셔가지고 싸우지 말고, 민주주의가 뭐야, 민주주의가. 서로 이렇게 다수결 결정해가지고 한쪽을 소수 의견 존중하되 다수에 따라가서 하는 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아니, 맨날 싸울 거면 뭐하러 민주주의를 해. 그냥.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러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잘 타협하는 정치를 해서 뭔가 당장 조금 잘못 가더라도 이게 협의를 잘해서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이게 그쵸. 정치 얘기하자면 답이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정치 시켜주면 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정치 해봐야 결국은 안 된다.
그쵸. 네. 사실 그냥 이 연금 박사 하면서 연금에 대해서 훨씬 알려주면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것이다. 네, 남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체크님 반갑습니다. 페스타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또 격언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카님, 은행에 노란 공제를 넣고 계신데요. 나중에 수령했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증액되거나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건가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회사 다닐 때 삼성생명의 개인연금저축 노후적립연금보험을 가입했고 지금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신연금으로 개시 예정인데 국민건강보험에 증액되거나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합산이라든가 종합소득 합산 이런 거 대상이 되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입하신 모든 상품들은 다 소득세를 내는 상품이고, 그 소득세 내는 상품들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합산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적금에 가입하시는 거죠. 대신 납입할 때 국가가 일정 부분 소득공제 해드리는 거죠. 대신 연금 탈 때 다 세금 내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 뭐 이 금액이 뭐 2천만 원씩 넘어가진 않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소득에 다 잡히면 우리나라 현재 금융소득 기준으로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에 합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받는 금융소득이 총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게 1,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연금저축 가입하고 계신데요.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이라면 그때는 비과세 상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비과세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이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이었고, 연금 탈 때 과세하거든요. 연금 탈 때 과세하게 되면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연금 탈 때 거기서 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이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연금저축,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반영한다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됐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겠지만 2001년 1월 2일 이후에 가입하신 세제 적격,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이것은 연금 탈 때 소득세 당연히 내셔야 되는 것이고,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향후에 부과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2001년이냐 2년이냐 관계없이 현재 비과세되는 일반적인 연금보험, 연금저축 말고 세제 적격 말고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세금 없고요. 대신에 연금 탈 때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죠. 예, 그것만 여러분 명심하시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복잡하시죠? 자, 그래서 연금에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냥 뭐 누가 와서 하라 그러면 했고 그냥 뭐 좋은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내가 핸드폰 하나를 사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사야 뭔가 요금도 조절할 수 있고 더 많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전문가다. 연금도 여러분들이 괜히 혼자서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연금 전문가와 상담하셔라. 연금 전문가. 근데 우리나라에 연금 전문가가 있다 없다? 연금 전문가가 연금 박사 상담 센터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초고령 사회를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연금 전문가가 없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연금 박사 상담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뭘 만들었어요? 저 연금 전문가 자격 만들었잖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연금 상담 전문가 이거 CP 자격이라고 Certified Pension Expert 자격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건복지부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이패스코리아에서 온라인 수강 접수하실 수가 있고 7월 15일 날 1차 시험 봅니다. 그래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은 연금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제가 어쨌든 제가 지금 이게 이 책의 저자인데 이 책을 써서 자격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연금 전문가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진짜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대한민국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인들이 맨날 자기 싸우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이 대한민국, 이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이 대한민국에 연금을 더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준비해서 그래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마음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연금 박사를 구독하는 것은 단지 그냥 먹방 구독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구독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결국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안정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또 알람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다 좋아요 하고 계시죠? 봐봐. 192명 들어왔는데 지금 46명밖에 좋아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맨날 무슨 듣고만 있으면 뭐예요?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더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박사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이스르르님 1인 가구시고요. 혼자 살고 공시가 955이시네요. 자,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하셔가지고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성기님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귤꽃님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인사해 주시네요. 그죠? 네, 일본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 제가 연금 박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많이 문의 주시거든요. 전 세계 어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해외에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사적연금, 개인연금 준비하셔가지고 노후에 여러 가지 준비하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해외에서 평생 사시는 분들도 상관없지만 해외에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국내로 귀국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국내에 와가지고 연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연금으로 또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미리미리 전화 주셔가지고 국내 연금제도에서 한번 관심 가지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1800-3624 전화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100-500-네이버.com 홈페이지는 www.100-500.kr 100-500 100세 인생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들기.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막 방송인처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 확실합니다. 어쨌든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 방송의 목적이다. 자, 오선홍님 한두 번 이상 지난 방송 보면서 대표님 대단하시는 걸 매번 감탄합니다. 막힘없이 상담하시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막힘없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이렇게 책도 쓰고 있고 자격증도 만들고 모르는 것도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이런 연금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괜히 이상한 정보만 주고 있고 연금에 대해 물어봤는데 딴 거 설명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린님 요즘은 아무나 정치 가능한 시대에 왔어요. 네.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신데 그만큼 능력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문제. 그죠? 차라리 처음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꾸준히 양석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나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딴 일 하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인기 좋아가지고 정치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죠? 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님 안녕하십니까? 귤꽃님, 변액연금보험 12년간 의무납입을 마쳤는데요. 12년간 의무납입 끝난 변액연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1세 여성이십니다. 자, 납입은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좀 이따가 연금을 수령하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서 앞으로 주가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거 꾸준하게 유지하셔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서 나중에, 연금 많이 불려서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의무납입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비 같은 것이 거의 다 납입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큰 걱정이 없으시니까 오히려 추가 납입을 통해가지고 더 불려가지고 나중에 연금 많이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추가 납입도 좋고 사업비도 낮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지만 주가가 지금보다 올라줘야 된다. 투자에 대해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사실 별로 수익도 안 났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주가가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주식 괜히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걱정이 되신다면 사실 이 변액연금보험이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으로 갈아타시게 되면 일정 조건 하에서 연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으니까 그건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능한 한 12년 정도 납입하셨으면 어쨌든 그 연금을 잘 이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변액연금 중에서 혹시라도 연금 탈 때 혹시라도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 원금을 보증하는 기납입 보험료를 보증하는 그런 연금들이 있습니다. 변액연금 중에 이런 상품들은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원금을 보증하겠다는 것이 좋은 조건이 아니라 원금을 보증하겠다는 것이 독소조항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원금을 보증해드리는 변액연금들이 나중에 그 원금 보증해드리기 위해서 원금 보증 수수료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이 상품에 있어서 장점이 아니라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납입해 오셨는지 또 투자 수익은 어떤지
펀드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면 유지하시는 걸 바람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틱 글래스건님 모셨네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번에 빌려본 부의 진리 잘 보고 반납했습니다. 느낀 게 자본주의 내용과 주식에 대한 기본기,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부자들의 올라타는 주식 잘 봤습니다. 이권 잘 봤습니다. 연금 부자들 부의 진리 잘 빌려보고 연금과 목돈 10가지 다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 써서 지금 시중에 판매 중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의 진리라는 책이 있죠. 이 부의 진리라는 책.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한 책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 그래서 이 책 두 권을 2년 전에 출간해가지고 아직도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부자강 이런 책은 쓴 지가 한 10년 넘은 책이고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투자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연금에 대한 집중하느라고 투자 강의는 안 하고 있는데, 부의 진리. 실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또 시간 봐가지고 옛날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연금만 한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방송도 했는데, 또 상황 봐가면서 또 올바른 투자에 대한 얘기도 종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님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셨군요. 저도 왔습니다. 열심히 시청하고 도움받아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녀와 지인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사회가 해야 할 일을 박사님이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제 방송을 여러분 부모님도 보셔야 되겠지만 자녀와 또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단지 연금에 대한 상담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연금을 준비한다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해서의 뭔가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금과 할 일, 소득을 준비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곁들인다면 사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꼭 온 가족이 앉아서 함께 시청하셔도 되는 방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들 꾸준하게 올리고 있으니까 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납입 끝나고 연금비는 2031년도 매년 140만 원 정도, 연간 140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한 12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연금 받으시겠네요. 지금 목돈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나이 64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투자 성향이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낮은 시점이고 한 2, 3년 전에 바짝 좋았다가 지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연금들은 괜히 손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좋아지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수익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지하거나 전환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연금을 지금 10년 납입하셨는데 2031년도에 연금 개시, 지금 64세니까 앞으로 8년 후에 연금 개시 하신다면 한 72세쯤 연금 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금 개시는 특히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연금 개시는 반드시 2031년도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2, 3년, 3, 4년 기다리셔가지고 주가가 회복되고 수익이 좀 난다. 그러면 그때 66세나 67세, 68세 그때쯤에 연금 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목돈 찾으시는 거 검토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64세세요. 이 연금을 받으셔야 될 나이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괜히 찾았다가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뭐 다른 게 할 게 없을까라고 찾았다가 결국은 한 방에 날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연금이 연간 140만 원, 한 달에 10몇만 원 얼마 안 되네라고 해가지고 사소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돈을 찾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15만 원씩 10년 놓쳤으면 1년에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 들어갔을 것이고 수익이 좀 붙었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안팎이라는 겁니다. 2천만 원 안팎. 그죠? 자, 그러니까 2천만 원 찾아가지고 지금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해가지고 뭘 한 방에 뭘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지만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이라도 연금을 꾸준하게 받으시는 것, 이것이 이 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인 것인 것 같고요. 혹시 조금 더 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주가가 좀 좋아지는 시점, 적립금이 좀 올라가는 시점에 바로 연금 개시하는 것, 그것이 2031년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SYL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님 반갑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근데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말이 빠릅니다. 빠르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빨라서 이해가 안 가거나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방송 끝난 다음에 이 영상 다시 돌려보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튜브에 보시면 빨리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빨리 보기도 있고 적게 보기도, 느리게 보기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영상들은 다 빨리 보기 하시죠? 빨리 보기. 그래서 배속 올려가지고. 근데 제 영상은 빨리 보기 하게 되면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기, 느리게 보기. 배속을 낮추셔가지고 보시면 한 번 더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님,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전 배우자인데, 이런 경우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연금 수령 시기에 전 배우자 수령을 하는 건지, 제가 전 배우자가 뭔가 협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님,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계약자는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님이신 것 같고, 피보험자는 전 배우자십니다. 근데 이걸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차피 보험에 있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다 바꿀 수 있는데 피보험자는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자도 바꿀 수 있고 수익자도 바꿀 수 있는데 피보험자는 못 바꿉니다. 결국은 이 연금은 피보험자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피보험자가 전 배우자라면 사실 지금 뭐 연락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이제 정말 애매한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는 계약을 뭐 내가 갖고 있다면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전 배우자와 협의하셔가지고 전 배우자에게 계약자를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 계약자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원래는 이혼 시점에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혼 시점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딱 나눠놓고 그 중에서 지금 연금이 있는데 연금이 당신 피보험자, 당신이 몸을 담보로 한 연금이고 계약자가 나니 이거는 계약자를 너로 변경시킬 테니까 당신이 이걸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그걸 상속재산에 분리하거나 이혼재산에 포함시키거나 어쨌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다 끝났고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합의하셔가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낸 돈이 아까 30만 원씩 10년 됐으니까 거의 한 3,600만 원 낸 거잖아요. 그죠? 이 3,600만 원을 차라리 3,600만 원을 받고 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배우자 입장에서, 이혼하신 전 배우자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원금의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받겠어요. 받겠어요. 그죠? 아니면 조금 더 협의해가지고, 원금의 한 7, 80%만 주고라도 받겠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런 거 만약에 전 배우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계약자가 난데, 당신이 가져가세요. 라고 하게 되면, 전 배우자가, 나 돈 없다. 그거 왜 주냐? 나 필요 없다. 연금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 전 배우자가 연금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전 배우자께서 연금 박사 구독자시라면, 이 또한 지나가는 님이 주시는 거 어떻게든, 좀 받으려고 노력하실 텐데, 왜냐면 내가 낸 돈이 아니고, 이혼한 남편이 누군가가 내준 돈인데, 그거 가지고 어쨌든 좀 싸게라도 받아와가지고 내 거로 하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연금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넘겨주겠다고 하게 되면 싫다, 몰라, 그냥 귀찮다, 그냥 네가 알아서 처분해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그 전 배우자께서 누구가 됐을 때 후회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 그때 그 이혼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연금 가져가라고 했을 때 가져올 걸. 아이씨. 그죠? 이런 걸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전 배우자님께서 이 연금의 중요성을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고요. 뭐,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얼마에 가져갈래? 아니면 그냥 해지하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익자를 예를 들면 뭐, 피보험자가 전 배우자인데 수익자를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님 나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결국은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장미님, 반갑습니다. 부인님.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64년생이신데 자영업하시면서 국민연금을 기존에는 최소금액 납입하시다가 한 5년 전부터 최대금액 납부하고 계신데 좋은 선택인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주부이신데 안 넣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아버님이 64년생이시면 올해 59세이신 거고요. 국민연금을 최소금액 납입하시면 최소금액 납입하셨다는 얘기는 낸 돈 대비 가성비는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되겠죠. 5년 전부터 최대 금액을 납부하고 계신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64년생이시라면 연금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낼 만큼 많이 내셔가지고 국민연금액을 올리는 거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쨌든 어머니도 60세가 안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어머니도 이미 가입하셔가지고, 어머니야말로 진짜 돈이 없으시다면 최소 금액 9만원씩이라도 내셔가지고, 지금부터 10년 불입해서 10년 지난 시점부터 연금 수령하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하는 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내다가 일찍 죽거나, 뭐 일찍 돌아가신다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다가 죽어도 남은 금액이 다 상속이 되지만, 국민연금은 내다가 돌아가시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돈 대비 가성비는 좋습니다. 오래 사신다면. 그래서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얼마, 아까 누구 말씀하셨듯이 무슨 뭐 이거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연금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닌가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럼 내가 한 달에 국민연금 9만 원 낼 수 있다면 이 돈, 9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지금 9만 원 갖고 있어봐야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것이고 옷 한 벌 사보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날리지 말고 그냥 국민연금에 한 달에 9만 원씩 우리 어머님께서 10년간 꾸준하게 납입하셔가지고 60대 중반 후반부터 국민연금 받으신다면 그래도 한 달에 최소한 10만 원, 15만 원 받으실 겁니다. 9만 원씩 10년 내고 10만 원씩 평생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인님, 부모님께서 하신 플랜은 좋은 플랜인 거고요. 어머님도 이미 가입하시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60세 생일이 지나면 국민연금 이제 가입하고 싶어도 안 되기 때문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생50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고 입장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CO99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참여 처음이에요. 녹화로만 봤었는데 역시 열일 중이신 연금 박사님 열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시간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원래는 그전에 7시에 했었는데 시간이 늦을수록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길래 지금 9시에 하고 있습니다. 9시에 10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월요일이 사실상 많은 분들이 월요병이 있는데, 저도 사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월요병은 없었는데 이 연금 박사 라이브를 하면서 월요병이 생길라 그래요. 매주 월요일 저녁에 1시간씩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도 아프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라이브, 연금에 대한 라이브 방송, 먹방 라이브는 많잖아. 근데 먹는 게 뭐 우리가 뭐 맨날 보는 거지 물어볼 게 있어? 맛있는 거? 뭐 이런 거는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그래도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연금, 재테크, 뭐 자산관리 이런 것에 대한 라이브가 많지 않다는 사실. 그 중에서 연금에 대한 라이브는 유일하게 연금 박사 라이브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할 수가.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연금 전문가가 많이 나와서 제발 제가 하는 역할을 많이 대체하셔가지고 제가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개인연금이고 화재에 가입했어요. 개인연금인데 화재에 가입하셨다. 이 말은 화재에 연금 저축 가입하신 겁니다. 화재보험사는 연금보험, 기본적으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연금 기능 가진 연금보험이 없고요. 투자형 연금도 없고요. 화재보험은 무조건 공시이율에 연동하는 연금 저축, 세제 적격, 세액공제 받는 연금 저축만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연금 개시하시는 거고 연간 1200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연간 1000이고 축하금 300이 더 나오면 이것도 1200에 해당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연금이 1000만 원이고요. 축하금 다 있으시다면 포함해가지고, 1300 받으시는 겁니다. 1200 넘어가는 것이죠.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원칙이고요.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 안 하실, 종합소득 합산 과세보다 16.5%로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안 되니까 다른 거 합산돼가지고 더 세율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1200 초과하시게 되면 16.5% 분리과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1200을 넘겨서 받으실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이 1000만 원의 축하금 300이 나오는지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 대해서 연간 1200이기 때문에 축하금 300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 300의 원천이 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연금저축이고 거기서 그냥 똑같이 1300 받는 거라면 그건 되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연금저축으로만 있으실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연금저축은 증권사나 은행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전하게 되면 또 이런 문제 다 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품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품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 센터 1800-362에서 알려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상품 분석해서 어떻게 받으셔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멈인구님 반갑습니다. 김술래님 생방송 처음이시군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쭈니님 오래간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전현주님도 오래간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아마 좀 쉬시는 바람에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쭈니님, 연금박사님은 꾸준하게 유튜브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뭐 하는 얘기 중에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똑같이 여러분과 동시대의 인생을 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생각, 연금에 대한 생각, 사회에 대한 생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의견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린 적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가 무슨 의미인지,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가 있으시냐면, 영상을 구독 누르시다가 그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안 맞거나, 그 다음에 뭔가 좀 핀트가 잘못 나가면 구독을 취소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상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거나 나랑 생각이 다르면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구독을 하고 안 하고는 무슨 얘기냐면, 구독은 그 사람이 좋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구독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방송을 계속 들어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다 나와 맞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끼리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부부가 평생 뭐 궁합이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것이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와 맞는 사람과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면서 서로가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구독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구독은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제가 좋아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참고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 박사의 생각이 맞는 것은 그대로 또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연금 박사의 생각이 좀 다르거나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또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방송은 좋아요라고 하면 되고, 싫은 방송은 싫어요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아요, 싫어요가 구독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맞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팅님, 증권사 연금저축 55세 이후 수령을 계속 미루고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 수익 과세 이율이 계속 뜨나요? 그렇죠. 연금저축에서 여러분들이 연금 펀드를 가입하셔가지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수령을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가 아니라 65세, 75세, 95세, 100세까지도 다 미룰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한도.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계속 불어나게 되겠죠. 근데 연금저축, 연금 펀드에 있는 투자 수익은 그 계좌에 있는 동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언제 과세하냐?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인출될 때 과세하는 것이죠. 인출 때 얼마를 과세하냐? 거기서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인출하시게 되면 연금소득세 5.5%에서 3.3%를 과세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죠. 대신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내가 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연금으로 빼기 때문에 국가가 저율과세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으시면 계속 과세가 안 되고 2년이 되는 것이고, 뺄 때도 저율과세가 된다. 대신에 반드시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저축, 연금펀드가 이렇게 저율과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야, 그냥 내가 일반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연금펀드는 세금이 적대,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홍순연님, 홍순연님. 자, 박사님, 퇴직연금에서 발생된 이자 소득도 나중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퇴직연금. 자, 퇴직연금이 만약에 퇴직 전에 발생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라면 그건 관계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 DC형 계좌에서 발생한 퇴직금 원금과 그 이자까지 다 합쳐서 이 모든 것이 퇴직하는 시점에 나올 때 퇴직금 원금으로 간주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죠. 분류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퇴직금을 발생한 모든 퇴직금을 퇴직해서 IRP로 가져옵니다. 그럼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에서 내가 이제 퇴직 이후에 불리게 되잖아요. 자, 거기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있는데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다른 거 다 합산해가지고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인출하시게 되면 5.5% 분리과세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연간 1,2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얘는 종합소득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그때는 근로소득과 합산되게 됩니다. 1,200 초과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1,200을 초과하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퇴직 이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부터 제도가 또 바뀌었죠?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자, 내가 1,200만 원 초과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원래는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6.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분리과세 하게 되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6.5% 떼고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6.5% 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종합과세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종합소득과세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합산될수록 불리해지는 것이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으신 분들은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오히려 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이 종합과세가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꼭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된다? 전문가랑 상담해야 된다. 전문가랑. 그렇죠? 예. 뭐 그냥 뭐 보험 조금 안다, 뭐 투자 조금 안다, 주식 조금 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지금 현재 수익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테크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느냐, 그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세법,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사람과 상담해 여러분에 대한 그 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인들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상담하게 되면 뭐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아시겠죠? 뭐 은행 가면 전문가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 은행 직원들 더 몰라요. 사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연금 상담 전문가 좀 하라고 좀.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증권, 보험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일반인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금융회사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발 공부하세요, 공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지금 이런 세금 관련된 문제 정말 앞딱 치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파랑 펭귄님 감사합니다. 네, 보미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리무중님 30 나올 거예요. ISA 설명 부탁드립니다. ISA. ISA는 이제 사실상 이게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 저축 계좌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 여기다가 연간 2천만 원까지 최대 5년이니까 5년간 1억을 납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거 계좌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뭐 펀드를 살 수도 있고 예금을 살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IRP는 은퇴를 해서 나중에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계좌인 거고 연금 계좌인 거고 ISA는 연금이 아니라 일정한 5년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계좌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펀드를 할 수도 있고 예금을 할 수도 있겠지만 ISA 계좌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내가 주식을 사고 펀드를 사고 뭐 예금을 사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렇죠? 예, 나중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또 그것도 분리과세 종료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SA 계좌는 내가 5년간 꾸준하게 깨지 않고 돈을 모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 여러분들이 한번 증권사에 한번 알아보시거나 은행에 알아보시면 계좌 개설 가능할 겁니다. 자, 이 또한 지상하리님, 전 배우자 외도와 도박 중복 가석상제에서 재산분할 없이 협의원한 거고, 지금도 어떻게든 저한테 한 푼을 더 뜯으려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상황이 좀 안 좋으신 상황이시네. 그죠? 그러면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것이 손실이 된다면, 그냥 연금을 유지하셔서, 피보험자가, 전 배우자여도 상관없거든요. 네, 어차피 계약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죠? 계약자가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피보험자는 몸뚱아리를 빌려주는 사람인 것이고 계약자가 지금은 이 또한 지나가리님이시기 때문에 계약자가 내가 아닌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아무 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저 사람 연금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하실 리는 없으니까 그냥 연금으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동엽님 30대에 취업한 MZ세대입니다. 개인연금을 알아보고 있는데 추천해줄 수 있는 개인연금 있을까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ETF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동엽님, MZ세대신데,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세제 적격 개인연금과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세제 적격은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 연금펀드 이런 거는 납입할 때 세금을 공제, 환급받으면서 하셨다가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소득세, 연금 세금을 내시는 거고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요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알아본 개인 연금이라는 것이
연금 저축, 연금 펀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연금 계좌를 개설하시는 거고, 이 연금 계좌는 은행에 할 수도 있고, 증권사에 할 수도 있고, 보험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그 안에서 내가 ETF를 살지, 펀드를 살지, S&P를 살지, 나스닥을 살지, 코스피를 살지, 무슨 베트남 지수를 살지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개인 연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뭘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S&P 500 ETF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S&P를 팔고 다시 나스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코스피로 올 수도 있고, 주식은 위험해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채권형 펀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안전한 자산으로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자, 그러니까 뭘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이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몰라요, 사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S&P 나스닥이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떨어지고 나면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 어떤 주식, 어떤 펀드, 어떤 ETF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그건 내일 주가를 예측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건 개인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다만 연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와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는 비과세 연금보험, 요 두 가지의 축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소득이 많아가지고 연말에 세금 환급받아야 된다, 세액공제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하시면 연금 계좌를 중심으로 먼저 가시는 거고, 그 계좌에 불입하시게 되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무엇을 투자할까는 그 이후에 두 번째 결정상, 차후 결정상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시장님 주택연금 관하여인데요.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됩니다. 그냥 사무용 안 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먼먼민구님, 만 15세 아이에게 100만원씩 5% 연금 가입해주면 나중에 증여세에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만 15세가 되면 이제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월 100만원씩 5% 연금인데, 지금 5% 말고 6%가 더 좋아요, 사실. 연금을 가입해주면 나중에 증여세에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이런 다이렉트로 문의하시면. 자, 일단, 법적으로는 자녀에게 주는 것은 전부 다 징여입니다, 징여. 단 10만원을 줘도 징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사회 통념상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뭐 옷값, 뭐 이런 것들로 주는 것들은 징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럼 도대체 사회 통념이 얼마나 이거지? 그죠? 애한테 그러면 10만원짜리 밥 사주는 것이 사회 통념상 괜찮은 거냐? 그건 다 알 수 없잖아요, 사실. 사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그죠? 뭐 국세청에서도 누가 조사하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아이에게 100만원씩 내가 통장에 찍어주는 것 징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하시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차명계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한테 100만원씩 찍어주고 이 100만원 가지고 애가 주식을 산다거나 애가 무슨 뭐 땅을 산다거나 뭘 산다고 그러면 당연히 너 이 돈 어디서 샀냐라고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엄마가 줬어요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연금을 가입해 주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자, 아이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 연금을 가입시켜 줍니다. 그런데 자신한테 주는 거죠. 근데 세법이 뭐라고 하냐면, 세법에 보험의 증여 시점은 납입해주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법에 나와 있어요.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 시점이 증여를 받는 시점이다. 그럼 15세 아이에게 엄마가 한 달에 100만원씩 연금을 가입시켜줬어요. 근데 이걸 증여를 언제 보냐면, 얘가 나중에 65세에 연금 받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후에 연금 받을 때 그때를 엄마가 중요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살아있을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0년 후인데 50년 후에까지 국세청이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리고 50년 후에 연금 받는데 연금을 일시금 받는다면 일시금은 딱 해가지고 그냥 뭐 딱 세를 때리겠지만, 얘가 뭐 한 달에 무슨 100만원씩 다 쭉 나눠 받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과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법적으로도 세법상으로 연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법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해석상에 되게 모호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현행 세법대로만 본다면 사실상 아이에게 100만원을 넣어주든 500만원 넣어주든 1000만원 넣어주든 애가 연금 탈 50년 후에 생각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또 강하게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국세청의 담당자가 계시면 답을 좀 주세요. 세법을 바꾸든가. 그죠?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든가. 그죠? 사실 우리가 세법이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세법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법 개판입니다. 개판. 엉망이 엉망. 그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법이란 것이 이렇게 생각해서 딱 선을 그었는데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딱 선으로 그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는 이럴 수 있고 저긴 저럴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또 여기는 이렇게 가고 저긴 저렇게 긋고 막 이러다 보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세잖아요. 그렇죠? 엉망 쓰레기가 된 거죠. 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도 문제 저렇게도 문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원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법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다. 법을 계속 만들어봐야 계속 예외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복잡한 혼란이 발생하잖아요.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이게 가장 문제가 있는 세상이죠. 그렇지 않고, 법은 최소한으로만, 기본적인 가이드만 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선진적인 사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호주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이 법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기초연금을 한 달에 30만 원씩 누구한테 줘.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은 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공무원이 재량으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법으로 주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정해서 못 줘,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개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이 개인 재량에 맡겼을 때 그 개인 재량에 충분히 윤리성을 가지고 그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사회는 오히려 아주 작은 법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저 새끼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 가지고 사고 칠 텐데 뛰어먹을 텐데 그죠? 이런 것만 갖고 있고 그죠? 뭘 지원해 줬더니 그거 가지고 다 날려먹는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계속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계속 때리고 처벌하고 규정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걔가 올바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더 망가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늪에 빠져 있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사회의 구조적인 부분 전반적으로 좀 사회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법으로 강제하고 또 뭔가 구속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더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법이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증여세 얘기하다가 별 얘기가 다 했네요. 그죠? 네. 아이고, 오늘 주문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범일시장님 감사합니다. 배수차님,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은 모르고 목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된 줄 모르지만 연금 받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줄 안다. 감사합니다. 자, 목돈 가진 사람은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줄을 모른다. 그죠? 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돈 가지고 계시게 되면 결국 언제 어디선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되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연금 받으신 분들은 행복한 걸 아신다는 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언 감사합니다. 자, 유현숙님, 사적연금은 종신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90세까지 확정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종신연금을 받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종신으로 받는 연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은 확정 기간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확정이냐 종신이냐는 상품을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상품을 보지 마시고 상품은 상품대로의 나름대로 다 특징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확정이냐 종신이냐는 나를 봐야 된다. 나. 내가 종신연금이 필요하면 종신으로 받는 것이고 내가 확정연금이 필요하면 확정으로 받는 것이다. 상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는 상관없다. 왜냐면 나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로이님, 현재 23세고 연금을 10만원씩 10년 55세 연금 개시했을 때 연금을 월 11만 3,955원 받게 되는데 그때의 물가는 못해도 지금의 배로 줄어들 텐데 하는 게 맞을까요? 그때의 물가로는 5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고민이십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23세이신 우리 세로이님 한 달에 10만원씩 10년 내고 나중에 11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결국은 얼마 안 될 것이다라고 고민하시는데 여기서 고민하실 게 있습니다. 10만원씩 낸 게 문제예요, 10만원씩. 지금 10만원씩을 내고 있으면서 나중에 내가 낸 돈은 30년, 23세시니까. 내가 낸 돈은 30년 전 23세 시절에 10만원을 내고 있으면서 내가 받을 돈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수학, 산수입니다, 산수. 어떻게 하시냐?
내가 지금 10만 원 내시는데 내가 23세, 25세, 30대가 되면서 월급이 올라가게 되면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늘리시는 겁니다. 내가 23살에 10만 원 가입했던 거를 43살, 53살도 10만 원 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때가 되면 소득이 늘어날 테니까. 만약에 만약에 지금 평균 연봉이 5천이라면, 그때가 되면 평균 연봉이 1억 1, 5천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뭐 1억 5천이 커 보이지만, 그때는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1억이 얼마 아닌 돈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것도 되게 큰 돈이지만, 그때는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것도 큰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내가 납입하는 금액도 더 올려낸다면 당연히 지금 11만 원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 받을 금액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받을 금액의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만 고민하지 말고 내는 금액도 화폐 가치 하락을 고민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내는 것. 그렇게 정률로 납입해야 결국은 이 연금 상품의 화폐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수학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현숙님, 주택연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집밖에 없으시다면 당연히 주택연금 하셔야죠. 그죠? 주택연금을 안 하는 게 좋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주택이 남비고 가서 뭐 하겠어요, 사실. 그죠? 다 쓰고 가십시오. 어차피 내 집에 살면서 사는 것이니까. 물론 너무 일찍 가입하셔가지고 집에 이동이 잦다거나 그러면 좀 안 되겠지만, 한 70세쯤 넘으셨다면 주택연금 가입하셔서 이 집 다 쓰고 가십시오. 자, 몽장이님, 처음 받는 시점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10년 받는데 마지막 10년 때 장수 축하금으로 200이 또 나와요. 라고 하셨는데, 이 상품이 연금 저축 상품인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연간 1200 이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재크님, 부동산 투자보다 연금으로 한국 사회가 잘 작동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뭐, 개인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묶여있는 자산, 그리고 돈이 돌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많이 가입하신다면, 연금은 쓰는 자산, 연금은 자산을 풀어내는 자산,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가입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돈이 더 잘 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잘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박기범님,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네, 보미시장님, 자식 없는 사람은 주택연금. 그쵸. 네. 배재크님, 내년에 납입 완료되는 연금 저축이 있는데 그거 끝나면 비과세 최저보증연금 가입할 예정입니다. 전화주세요. 전화주시면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에서 연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 해결드리고 가입, 관리, 수령까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전문 집단 연금 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에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혹시 뭐 커피 한잔 할 때가 있으시면 들러주시면 커피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영수님, 이혼해도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쵸? 네.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계약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구야? 계약자를 나로 하고 수익자는 피보험자는 남으로 돼 있어도 계약자를 나로 하고 수익자를 나로 지정하면 내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피보험자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수익자는 계약자가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자님, 명쾌한 해설 최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자, 김용철님, 안녕하세요. 올해 9월 퇴직입니다. 63세 국민연금 수령입니다. 네. 해서 이미 추가 가입 2년 후 1년 먼저 수령하고자 하는데요. 괜찮은지요? 자, 현재 50만원 정도 추가 납입하려고 합니다. 재취업 가능해서요. 네. 어쨌든 연금을 꾸준하게 연금 받기 전달까지 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63세 수령이신데 한 2, 3년 남았으니까 꾸준하게 이미 계속 가입하셔가지고 넣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일찍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뭐 필요하시면 일찍 받는 게 좋지만 1년 일찍 받으시면 6% 감액되잖아요. 그죠?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건강보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자치하고 나서라도 어쨌든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일찍 받는 것보다는 늦게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덕이아빠님, 60세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연발정산을 위해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현재 국민연금 납입액이 48만원 최고 구간 내고 계신데요. 60세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계속 임의 계속 가입하십시오. 지금 덕이 아빠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5, 60대시라면 국민연금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낸돈 대비 가성비가 사실상 일반 사적 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로 가면 갈수록 국민연금이 불리해지지만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내셔서 연금을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가성비는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자님, 박사님 회사가 있는 테크노마트 8층에 무슨 요일에 가면 박사님 뵐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테크노마트 13층에 있고요. 무슨 요일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담에 있는 날도 있고, 외부에 강의가 있는 날도 있고, 뭐 출장 간 날도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리 좀 알려주셔야지 제가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요일에 온다, 라고 하시면 제가 만나기 쉽지 않고요. 굳이 뭐, 있는 날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라이브 하는 날, 연금박사 라이브 하는 월요일 저녁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때 오시면 또 보기가 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말에도 일하고 있으니까 주말에도 나오시면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 CO99님 68년생 여자 99년 4월 반환 일시금 수령 보건 예상 월수는 87개월 32개월 추가납입 9만원 하면 예상연금액 43만원이라고 합니다. 반납 추납을 국민연금 대상자시군요. 제가 취할 액션은 첫 번째, 이자 포함 반납해서 연금 부활하시고, 두 번째, 60세 전에 32개월 추가 납입해서 64세부터 43만원 수령 맞나요? 그럼요. 지금 만약에 옛날에 국민연금을 해지하셔가지고, 반환일시금 받으셔가지고, 다시 복원하지 않으셨다면, 반납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반납. 그죠? 반납은 제가 보기엔 연금 개시 후에 4년, 5년만 연금 받으면 원금 다 회수 가능한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반납은 무조건 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거든요. 추납도 하셔가지고 연금 늘리셔가지고 하신다면 낸돈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반납, 추납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브랄님이시네. 네, 족한 건 아니고요. 충성! 네, 시브랄님. 20년 군복무 하면 저녁 다음 달부터 수령하는 군인연금 얼마나 매력이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월 130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군인연금은 사실 이 공적연금 중에서 가장 좋은 연금 중에 하나죠. 20년 군복무하고 전역했을 때 다음 달부터 수령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매력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내가 언제 퇴직하든 관계없이 63세, 64세, 65세부터 받아야 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55세 퇴직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도 옛날에는 퇴직하면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퇴직 연도에 따라서 60세, 61세, 62세, 63세, 65세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 2033년 이후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은 전부 65세부터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몇 살에 퇴직하든 관계없이. 그런데 군인연금만큼은 퇴직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45세에 퇴직해도 군인연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5세부터 만약에 130만 원씩 평생 만다면 대박이죠, 대박.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20년 기다려서 65세부터 130만 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인님 아까 64년생. 아버지만 최근 국민연금 풀 납부하시고 68년생 어머니는 주부로서 미납부 상태이신데 어머니도 최저금액 납부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어머니 중복 수령 안 되시고 사후에도 큰 금액의 절반을 수령하시게 되어 내일서라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이 계속 생존하신다면 중복 수령 다 되고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중복 수령 안 되거나 뭐 큰 금액을 받겠다. 이거는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얘기예요. 유족연금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결국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의 유족연금이 여기를 가게 되고 이분의 연금과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이거는 한 분이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오래 사신다는 가정, 80세 이상만 사신다면 결국은 중복 수령 다 가능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노현주님, 연금박사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직장 연금은 끝났으면 현재 30만원씩 1년 넣고 3년 후에 63세가 되면 75만원에서 85만원 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2년을 85만원씩 타서 65세가 되면 2,040만원이 되는데 연금 수령을 2년 늦춰서 받는 것이 좋은가요? 늦춰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까 늦춰 받을까 고민하시는데 뭐 85만 원이면 1년에 거의 1,000만 원이고 2년을 내가 늦게 받으면 2,000만 원 못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이렇게 맞습니다. 일찍 받으시는 것이 먼저 받는 것이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늦춰서 받으시게 되면 2,000만 원을 못 받는 거니까 늦게 받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늦게 받는 것이 불리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이렇게 85만 원 만약에 늦춰가지고 1년에 7.2%씩 올라가게 되면 연금액이 거의 한 10만원, 15만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춰받게 되면. 자, 그러면, 그냥 일찍 받으시는 것에 비해 늦춰받는 것이 연금액이 10만원, 20만원 늘어난다면 1년에 120만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원이고 20년이면 2400만원이에요. 그럼 내가 80대 초중반이 되면 지금은 일찍 받으니까 더 일찍 받는 게 유리한 것처럼 2천만원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 늦게 시작하는 것이 늦게 있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80대 중반이 되게 되면 이것이 추월하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확실합니다. 내가 8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럼 일찍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대명상 사실상 대부분 80세 이상까지 사시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누적 금액상 늦춰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라님, 안녕하세요. 실시간 방송 처음입니다. 53세 국민연금 20만원 넣고 있는데 연금이 너무 적어서 최대 49만원 늘리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면 최저분 6%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53세시라면 국민연금을 늘리셔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상황에 따라 약간 애매한 게 있으니까 국민연금 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20만원 넣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렸을 경우에 가성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가성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계월수입니다. 상계월수. 상계월수가 뭐냐? 내가 추가로 낸 돈 대비해서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하는 것이 낸 원금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것이 상계월수입니다. 자, 그 상계월수가 10년, 120개월 안쪽으로 들어오신다면 무조건 하십시오. 그런데 상계월수가 120개월, 130개월, 140개월 넘어가면서 열심히 냈을 경우에 결국은 그 원금을 내가 추가로 낸 원금을 회수하는데 10년, 15년이 걸린다면 이건 별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은 그때는 최저보증 6%를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추가로 불입했을 때 상계월 수가 얼마냐? 그걸 질문하신 다음에 그 답을 가지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상속세 재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신데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시거든요. 아드님의 연금이 목적이면 6% 연금을 하시는 것이고 또 아버님의 상속이 목적이시면 아버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되 계약자를 자녀로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변액저축보험은 종신보험 자체가 사망보장금이 사실 요즘 종신보험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돌아가실 게 아니시라면 이런 경우에는 종신보험보다는 변액저축보험이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품인지는 제 영상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은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든가 이런 문제 고민하신 분들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웅님, 남편 나이 67세 2020년도 근로소득 연봉 3,280, 국민소득, 연금소득 612만원 뿐인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가 21만 5천 원 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세무서 찾았지만 결과는 내야 되는 게 맞다네요. 이해 불가. 종합소득세가 21만 5천 원 냈다는 건 뭐죠? 연간 종합소득 21만 5천 원이면 적게 내신 건데? 근로소득이고 있으신 거고 국민연금소득도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직수 했을 텐데요. 그죠? 네, 뭐, 다른 게 뭔가 있을 텐데,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 이런 거는 전체적인 소득 신고서, 종합소득 신고서를 가지고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석수님, 64년생으로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합니다. 70세까지 연기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63세니까 5년 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68세까지 연기 가능하고요. 70세까지 연기 안 됩니다. 추납금 납부를 70세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63세 수령 전에 미리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을 연기한다는 얘기는 추후 납부를 더 이상 하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연금 개시 전, 63세 전까지 추후 납부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연기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추납은 63세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리 납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연금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정지현님, 2017년에 22세인 아들에게 아들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로 계약자 수익자는 엄마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엄마고 아들을 피보험자로 뭘 가입하셨나 보죠. 수익자를 아들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자, 수익자는 엄마가 아들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받을 때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수익자는 사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지금 엄마가 계약자고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쨌든 아들 보험이면 아들이 22살이고 아들이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자를 아들로 바꿔주셔야죠. 왜 엄마가 내주고, 엄마가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내주고 있으면 증여지 않습니까? 증여. 그죠? 네. 뭐 나중에 수익자를 엄마로 받게 되면 뭐 아들이 피보험자니까 엄마가 되고 엄마가 받으니까 증여가 아니지만 그럴 바에야 이걸 뭘 가입해줘요? 그냥 엄마 연금 가입하면 되지. 굳이 아들을 피보험자로 했다는 얘기는 아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한 건데 그 아들에게 주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계약자가 엄마가 되면 엄마가 아들을 보험을 납입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증여가 확실한 물증을 남기지 마시고 그냥 아들의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2017년에 22세니까 지금 아들이 거의 30살인데 이제는 소득이 있을 거니까 아들을 계약자로 바꿔주셔야죠.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수익자는 사실 지금 아무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계약자를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야화님 감사합니다. 네, 서미양님 43세 주부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22만 내면 적당한가요? 2001년 1월부터 납입 중입니다. 네, 뭐 꾸준하게 좋은 구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장 평균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꾸준하게 납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당이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미양님 임의가입 적당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낮게 낼수록 가성비는 좋으나 높게 낼수록 가성비는 떨어지나 결국은 높게 내면 가성비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도 연금은 더 받는 것이고 낮게 내면 가성비는 좋으나 전체적인 연금액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 한 20에서 25만 원 사이가 그래도 가장 가성비 면에서 적정한 금액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평광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재골님 감사합니다. 제이님. 예, 제이님. 안녕하세요. 73년생 여자입니다. 2007년부터 변액연금 넣었습니다. 수익률이 안 좋고 바꿀 수 있는 펀드 변경도 모두 옛날 펀드만 가능해서 해지하고 다른 최저보증 연금보험을 바꾸는 게 나을까요? 현재 4,200만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투자 수익에 자신이 없고 그냥 펀드 변경을 한다고 해서 큰 수익이 날 자신이 없으시다면 연금 받는 조건 하에서 최저보증 연금을 바꾸시는 것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대신에 최저보증 연금 바꾸시면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신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금 목적이라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로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을 추천받아서 고민 중인데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보험사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라 손실이 나면 나중에 원금 손실 하거나 지급률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들었습니다. 정해진 연금은 그래도 받게 되는 건지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로님 지금 추천받으신 연금이 무슨 연금인지가 궁금해요. 그죠? 네, 이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1800-36에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어떤 연금인지를 알려주시면 그 상품이 어떤 특징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변액연금 중에서 전통적인 변액연금은 투자 수익 손실이 그대로 귀속되기 때문에 뭐 원금 보장 이런 거 없고요. 원금 보장되는 변액연금이 있는데 그런 게 같은 경우에 또 보증료를 띄니까 불리하고요. 최저보증 연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더라도 연금액을 보증해 드리거든요. 대신 반드시 연금 수령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시면 엄청나게 불리해지는 것이고요. 자, 이런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상품인지를 먼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엘로 아주루님, 이전에 박사님 강의도 직접 듣고 연금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많이 준비해 주는 것이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 자녀도 좋고, 우리 사회도 건강해지는 비결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지골님, 연금 명언. 목돈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네, 감사합니다. 베제크님, 또 감사합니다. 네, 초록초록님, 20년 전 공무원연금을 일시금 타신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을 탄 게 문제죠. 그렇죠? 네. 일시금 타든 연금 타든 관계없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사람들은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분들의 배우자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나는 지금 일시금 타가지고 한 푼도 없는데 기초연금 왜 안 주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일시금 타신 게 문제예요. 연금 탔었어야지. 왜 일시금 탄 겁니까? 그죠? 네. 박순봉님, 건강 상태를 보고 국민연금 받을 시기를 정해한다고 결정했는데 전 추담미납 다 해서 지역가입자 최소 금액으로 넣고 있는데요. 남편 200, 저 130, 수 납으로 나오던데, 건보료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차피 최고 건보료 낼 바에 늦춰서 받을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유, 건보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고민하세요. 그죠? 이게 뭐라 그러지?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권 때문에? 아니야. 이게 뭐지? 하여튼,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큰 걸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건보료 낼 건 내셔야죠. 그죠? 근데 건보료 안 내려고 이래저래 해봐야, 그리고 언젠간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셀틱클래스코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사님 퇴근해야 됩니다. 질문 그만. 미치겠구만님. 만 55세 지나고 퇴직한다면 개인연금하고 IRP 둘 다 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네, 그 가능하죠. 둘 다 ETF 매수하고 있는데 연금 수령할 때 직접 매도하고 연금 사는 것이겠죠? 그럼요. 직접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남은 금액 다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투라님 감사합니다. 네, 시엘로 아줄루님 50대 중반 미래연 국민연금 수령해보니 월 170 정도 되고 개인연금도 많이 있습니다. 월 연금액으로 놓을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연금이 미래 가치가 없어 고민됩니다. 낸 만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가 들어서 계속 불입 중인데 고민은 있네요. 그런 고민들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규현님 감사하고요. 보면시장님 맞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3간 태우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사소한 것 때문에 더 큰 걸 놓치시지 마시고 좀 큰 그림으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또 연금 박사
그 라이브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시면 여러분 월요일 9시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좀 세부적인 거 궁금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내용보다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시게 되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 노후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노후를 책임지고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해결해 드리는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연금 박사 라이브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